그럼 지금부터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 오전 주요 상황들 두 분 평론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시사평론가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보통 청문회 열면은 오전에 의사 진행 발언하고 자료 제출했네 안 했네 이 공방 가지고 한두 시간 후적하는데 오늘은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시작하자마자 지금까지 증인과 관련된 또 공방 내지는 자료 제출과 관련된 공방 왜 자료 제출을 안 했느냐, 자료 제출을 언제까지 해달라 이것이 야당 의원들이 사실은 의사진행 발언을 더 많이 신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야당 의원들은 다 이 침묵을 지켰고요. 여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막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지금 시간이 오늘밖에 없다. 사수 변경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의사진행 발언 없이 바로 질문에 들어가야 된다. 해서 이 여당 간사가 직접 와서 항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행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또 법사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또 질의를 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는데, 자 어쨌든 오늘 가장 뜨거운 관심은 조 후보자 딸 관련 쟁점 중에서도 동양대 표창장의 의혹입니다. 조 후보자 본인의 외압 의혹까지 지금 불거졌는데요. 초반부터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촌 조카하고 통화를 하면 의심을 받고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분.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를 합니까? 답변 드리십시오. 네, 그거는 저 보도를 보았습니다. 제 처가 이 조국 수석과 후보자와 통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 처의 통화 끝에 받아서 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제가 듣기로 동양대 총장께서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녹음. 앞에서는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자와 통화를 못한다 그러고 뒷구멍으로는 그 의심이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미증 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장관 후보자석에 앉아있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송구하다 말씀드리고 사실대로 좀 밝혀달라라고 말씀드렸을 잘한 뿐입니다. 겁니까? 오촌 조카와 통화 안 한 것과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것이 어떻게 틀립니까?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릅니까? 네. 자, 오늘 아침에 이제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조국 후보자와도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맞습니다. 이 부분 오늘 질의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조국 후보자도 답변이 있었는데. 네네. 저는 뭐 오전 내내 2시간입니다. 2시간이요. 2시간 반인데 뭐 앞뒤 시간 좀 빼면 2시간이었는데 차분하게 잘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여상규 위원장도 진행을 오전엔 잘 하셨고요. 마지막에 직접 위원장이 질의하신 것은 좀 오게 티다. 그것만 안 했으면. 그리고 검찰 얘기하지 마라 아침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당 의원들은 다 검찰 얘기했습니다. 근데 결국 본인도 검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을 빼고 청문회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가 남은 시간 오후에 차수 변경 안 하고 자정이 끝난다면 약 8시간 정도를 더 보게 됩니다. 이제 2시간은 전초전, 탐색전에 불과한데 핵심 쟁점이 동양대예요. 그렇죠. 저는 더 오랫동안 3주 동안 이어왔던 이야기가 운동학원, 사모펀드, 딸 장학금과 논문 의혹들인데 거의 아직 뚜껑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일부 질문은 나왔지만 동양대에 집중 하나 더 한다면 서울대 PC 혹은 소프트웨어 이게 왜 반출됐느냐라는 질인데 이게 큰 위효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앞으로 좀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또 동양대 총장의 발언이 오늘 오전에 자 부인과 통화했다는 얘기는 어제입니다. 보도가 됐고요. 오늘 그런데 조국 후보도 나에게 이 총장의 워딩은 그렇습니다. 법률 고문에게 물어보니 우리가 제안한 대로 따라하는 것이 총장이 따라 이야기하는 것이 정 교수에게도 좋고 그러니까 총장도 사는 길이고 우리 정 교수도 사는 길이다라고 조국 수석이 압박했다라는 게 최성해 총장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집중적으로 질문될 수밖에 없었죠. 야당 의원 다 물어봤습니다. 근데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했는데 조국 후보의 답변은 일관적입니다. 뭐냐 하면 자, 이 부인이 통화한 게 맞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정 교수, 이 조국 후보의 부인이 통화하던 과정에 흥분해서 그 전화를 넘겨받아서 있는 사실대로 조사해 달라라는 정도의 당부를 했다. 그리고 죄송하다, 송구하다. 사실 최 총장에게는 굉장히 죄송한 입장이다. 이런 정도의 입장 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 의원의 질의, 최 총장의 얘기와
조국 후보의 답변은 강도가 굉장히 큽니다. 예, 지금 최성해 총장이 검찰 조사 후에 많은 말을 했습니다. 특히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반응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통화 내용을 하나씩 더 얹어서 지금 발표를 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이 최성해 총장의 과거 경력을 또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최 총장이 소속되어 있는 뭐 기독단체의 한 기독단체의 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또 이사장이고 이번 관련해서 최근에 그 반일 문제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했던 예. 그런 그 단체의 이사장이기 때문에 사실 어저께 이 청문회와 관련해서 법사위원들 여야 공방이 이 최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갖고 16시간이나 공방을 벌였거든요. 근데 여당 의원들이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편향성, 그래서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바람에 야당에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다. 예. 경력 중에 또 두 번째는 지금 동양대의 그 교수 진중권 교수를 영입했다든지 또 유시민 이사장에게 강연을 부탁했다든지 상당히 진보적인 인사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서로 연관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편향성이 있다. 이거는 앞뒤가 또 안 맞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 지금 조 후보자의 딸의 입시 특혜 의혹. 지금 야당의 창과 여당의 방패가 오전 내내 치열하게 붙었는데요. 이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서 야당은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당은 이게 관리 소홀의 문제다, 가짜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딸의 동양대학교에서의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대 총장이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표창장 그 자체가 완전히 가짜다. 그리고 거기에 봉사활동 기간이 써 있는데 후보자의 아내가 교수로 오기도 전부터 후보자의 딸이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표창장에 써 있으니 내가 이것을 총장 직인을 사용하라고 인정하기에도 인정할 수가 없다. 그 동양대 총장 명의로 1년 번호 다른 표창이 수십 장이 나갔어요 지금. 그리고요. 예. 이 표창장이 이렇더라고요. 총장이 직접 전결하는 그 표창장에는 교육학 박사 이렇게 나가요. 그렇지 않은 위임 전결 표창장에는 그게 안 나갑니다. 오늘 아침에 이 표창장을 수여하는데 직인을 찍은 직원이 나와서 라디오에 와서 진술을 했어요. 이 추천한 교수가 YTN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추천을 했다. 봉사활동한 건 사실이다. 지금 같은 동양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네네. 상황입니다. 지금 총장은 준 적이 없다 얘기를 하고 네네. 있고 또 표창장을 추천했다는 교수도 나오고요. 이게 뭐 이렇게 관리가 되는 부분도 있다는 직원도 있고 네. 지금 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논점도 있고요.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지금 되겠습니까? 두 개 다 하나가 완전한 허위나 거짓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예. 저는 두 가지 속에 진실이 각각 다 숨어 있다고 봐요. 일단 최 총장의 입장. 나는 그런 표창장 준 바가 없다. 네. 그리고 내가 주는 표창장은 총장이 직접 주는 표창장은 1년 번호가 다르다. 예. 두 번째로는 뒤에 동양대학교 총장 직인 이게 아니고 동양대학교 총장 교육학 박사 최성해 직인이라는 거예요. 예. 교육학 박사라는 타이틀이 빠져 있다는 걸 들어서 이걸 내가 뭐 준 적도 있는 것 같다라고 인정해 주고 싶지만 너무 어설퍼서 이건 우리 표창장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게 총장 입장인데 그것을 또 반하는 증거도 동양대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1년 번호가 지금 이 조국 후보의 딸이 받았다고 낸 그 표창장과 같은 형식의 표창장이 여러 장이 발급됐다. 이게 지금 김종민 의원의 주장입니다. 내가 찾은 것만 17건이다. 사실 17건이 아니고 더 많겠죠. 이게 지방이 소재하는 대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사회 또 봉사원 학생들에게 표창장 많이 줍니다. 상장도 주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걸 다 한번 전수조사해서 예. 이것이 학교에서 발급된 게 맞는지 완전 위조인지는 전 입증 예. 어렵지 않다고 보고요. 예. 다만 지금 여당의 주장은 아니 교수도 봉사활동 왔던 게 맞고 내가 표창장 하나 주자고 추천한 바도 예. 있고 그리고 또 해당 직원도 내가 그 직인 찍어서 그 표창장 발급했다라고 얘기하는 직원도 있으면 예. 총장이 모를 수도 있겠죠. 위임된 표창장이 예. 나갔는데 총장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 예. 됐고
내부의 교수나 직원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 예, 돼서 그러니까 총장의 네. 직인이 찍히는 이런 아주 정식 그런 표창장이 있을 수 있고 네. 이렇게 관리가 좀 소홀한 어떤 위임된. 상장의 개념의 네네. 이런 뭐 정 어떤 교수의 표창장들이 주장은 있을 수 위임된 있다. 것이다 센터에 예.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센터장은 이 부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도 참고해야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지금 뭐 아까 검찰 저희 취재기자 연결했습니다마는 검찰이 위조 여부에 대해서도 좀 그렇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종근 평론가님은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검찰은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결정적인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법조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정경심 교수를 소환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것이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이 동양대와 관련된 위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수도 있고 직원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몇몇 개 언론에서 거기에 대한 반론의 또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교수가 실질적으로 총장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총장이 물론 전원이지만 교수와 통화를 했다. 그 교수는 사실 굉장히 마음이 여린 교수인데 나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이걸 이렇게 증언하라고 그래서 곤란합니다라고 전언을 했고요. 예. 두 번째 직원들과 관련해서는 어저께 KBS 9시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을 직인을 찍을 수 있는 위임해서 전결할 수 있는 시기가 2012년도인데 예. 그 2012년도에는 정경심 교수가 센터 장이 아니었고요. 맞아요. 김모 교수였습니다. 그 김모 교수는 이 조모 양을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고 또 당시에 일했던 그러니까 만약에 표창을 했다면은 당시에 일했던 직원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일했던 직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직원들은 그 이후에 지금 임명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이런 반론도 있다는 점을 네. 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여러 주장과 주장이 지금 부딪히는 네.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동양대 표창장 건이 여론에 있어서는 또 한 번의 변곡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조 후보자 임명 여론 그 추이를 보면 네. 쭉 이 찬반이 벌어지다가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한 네. 이후에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찬성 의견이 훨씬 맞습니다. 높았었고 그리고 이제 시청을 한 사람들의 찬성 의견들이 많이 높아졌었는데 동양대 표창장 의혹 이게 논란이 확대되면서 격차가 좀 벌어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수상하죠. 여러 예. 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게 팩트다 아니다. 총장님 말씀이 맞다 틀리다. 직원 말씀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뒤얽혀서 서로의 입장을 지지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오전 내내 그걸로 여야가 다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요 간단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오후에 자, 조국 후보에게 계속 물어보죠. 예. 최성해 총장은 이런 주장을 했다. 당신과 예. 통화를 했는데 이런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조 후보 입장은 뭐냐? 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사실 이게 표창장 논란 끝에 네. 조국 후보와 최 총장이 직접 통화했다는 거잖아요. 최성해 총장은 지금 어떤 얘기를 했냐면 녹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럼 오늘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오후나 밤에라도 녹취가 터지면 저희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때 예.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한 방이 없이 싱겁게 가다가 막판에 거짓말 논란이 한번 터지잖아요.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제 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만 전 조국 후보 오늘 오전 상황을 보면 야당 의원분들이 청문위원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준비를 안 했다. 의외로 좀 싱겁다. 지금 2시간은 유효타가 네. 없었다니까요. 예. 근데 오후에는 이제 네.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난타전, 격전이 예상이 돼요. 일단 근데 오늘 뭐 여기서 자정까지 볼까요? 녹취 예. 정도는 터져줘야 조국 후보의 말과 혹은 네. 상대 측의 주장이 예. 진위가 가려지지 않겠는가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여당도 아마 이 동양대 표창장 건이 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여당은 이제 이것이 위조가 안 됐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믿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질문인데 만약 위조됐다고 하면 후보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이 여당 의원들한테 두 번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답변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종민 의원과 정성호 의원 예. 조금 야당원이 했음직한 어떤 예. 맞아요. 좀 공격적인 질문 같게 느껴지긴 네. 해요. 왜냐하면 이 표창장이 만약 위조됐거나 예. 혹은 어떤 지금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법무부 장관직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여당 의원들의 어떤 마음은 이거였을 거예요. 그것은 그렇다면 정말로 내가 그만둘 수도 있다라는 대답을 끌어내므로써 그만큼 사실 의혹이 결백하다. 사실이 아니다를 예. 사실 듣고 싶기 때문에 아마 질문을 했을 거로 예. 보이는데 두 번 다 조국 후보자는 첫 번째는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다.
라고 얘기했고 정성호 의원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재판 결과까지 갔어. 기소되고 그다음에 예. 재판 결과까지 간다면 그 결과는 우리 이 아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 다 뭐냐면 자신의 거취를 직접적으로 물어봤거든요. 예. 근데 자신의 거취를 두 번 다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게 부인이 만약에 특징이었고요. 문제가 있다면은 네, 법에 따라서 공평하게 네. 뭐 법적인 조치를 하면 된다. 네네, 뭐 이런 부인이 얘기를 이제 했다는 주어였죠. 거죠. 예. 근데 이제 한 말씀만 제가 좀 이렇게 그 오전에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할 대목이 하나 있어서요. 사실은 야당원들이 많이 흥분할 것으로 보여졌지만 야당원들은 굉장히 차분했습니다. 맞아요. 차분했고 네. 공방 서로 간에 어떤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는데 예. 조용했습니다. 근데 여당원이 굉장히 흥분했었어요. 김종민 의원이 사실은 굉장히 흥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양대의 그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고대 학생이 동양대 표창장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 듣는 각도에 따라서는 지방대 학생들이 예. 들으면 아니 고대, 그러니까 서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 들리거든요. 그 어떤 대학도 사실은 서열을 공공연하게 공개해서 이 서열이 높은 대학이 서열이 낮은 대학의 그 부분은 좀 표창장을 부적절한 발언이군요. 굉장히 예. 대단히 부적절했고요. 두 번째는 예. 이겁니다. 일련 번호가 아닌 글짓기 표창장이 18건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글짓기 표창장과 그다음에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대학원에 가는 어떤 증명을 하는 그런 상장 청장 직인이 찍힌 상장과 견주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저도 평론가님 의견대로 딸의 표창장도 사진으로 있다니까 그거 네. 증거 제시하시고 김정유 의원도 그 글짓기 표창장 다 증거 제시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비교해보면. 직인이 찍혀 있는 예. 오후에 비교해보면 국민들이 그렇죠. 알 수 있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팩트 체크했더니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서 가짜 뉴스도 많고 걸러내니 뭐 네, 몇 네. 개 안 남더라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아침에 조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의혹이 하나가 조국 후보자 부인이 이제 하드 디스크를 반출한 부분입니다. 검찰 네, 수사 네, 네. 전에 여기에 대한 의혹이 있었는데요. 관련 질문이 있었고요. 답변도 있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후보자 집에는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PC가? 2대 있습니다. 2대 있어요. 네. 이번에 그 정경심 교수는 압수수색 당할 때 본인의 교수 연구실에 있는 PC를 또 반출했어요. 그 제 처가 지금 여러 가지 언론 취재나 그 난감한 상태라서 연구실에 알겠어요. 출근을 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압수수색 당하기 전날 가서 그거를 집으로 빼돌렸다가 그걸 다시 제출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집으로 가져온 것도 아니고 한투증권 직원 트렁크에서 발견됐어요. 그 PC가.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아는 그 한투 직원이 운전을 했고요. 하고 난 뒤에 제 처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에 귀경하고 난 뒤에 만났고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그걸 그대로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지금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인데요. 조국 후보자 몸이 안 좋은 상태라서 아는 한투 직원이 운전을 했고 네. 부인은 집으로 왔고 이걸 그냥 보관하고 있었던 거다. 이런 해명까지 지금 저희가 네네. 듣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의혹 제기는 제가 보기엔 예. 정당해요. 이건 물어볼 만한 의혹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동양대 교수인 정 교수가 자신의 학교, 영주 학교의 연구실에 있는 PC를 근데 또 그 다음에 이유는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수사 대상이 되다 보니까 자료를 찾아서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 컴퓨터에 자신의 자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서 작업을 하면 제일 좋은데 기자들이 계속 몰려오니 그 컴퓨터를 집으로 가져다가 해명 자료들을 정리해 보겠다라는 취지예요. 예. 뭐 양쪽에 일리가 다 있어요. 의심할 수도 있고 그 변명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확인돼야 되는데 문제는 본인이 놀란 상태에서 혼자 그것을 가지러 간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인 이 아는 예. 사람이 투자회사 직원이라는 거죠. 함께 갔고 거기서 서울 집으로 온 게 아니라 정 교수는 몸이 안 좋아서 부산으로 갔다. 그리고 네. 부산이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는 직원이 차에 싣고 왔는데 지금 김진태 의원 말씀 중에 약간 틀린 것은 투자회사 직원의 트렁크에서 그 컴퓨터가 발견됐다가 아니고 그 컴퓨터는요. 정경심 교수가 검찰이 요구하자.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했는데 당신 컴퓨터가 없더라. 하드디스크 어디 있는 거냐. 제가 집에서 쓰려고 가져와서 투자회사 직원의 트렁크에 있는데 제가 이미 제출하겠습니다 해서 이미 제출됐어요. 3일 날.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을 못 찾았고 이틀 후에 이미 제출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조국 후보의 해명이 나온 상황인데 제가 여기서 놀란 건 김진태 의원이 검사 출신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얻을 수 없는 자료에 대한 발언을 너무 막 하셨어요. 포렌식을 했는데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부인의 네. 컴퓨터가 아니라 조국 후보 집의 컴퓨터 몇 대냐? 2대다. 근데 그 자료를 받아본 바 논문 관련 자료에서 서울대에서 서울대학교 가져온 법과대학 PC 말씀하시는 마크가 거죠. 있다. 다른 건입니다. 예.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학교에서 유출됐는데 불법 반출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하는데 포렌식이 언급됐고요. 그리고 이 저 투자회사 직원의 트렁크에서 그것이 발견됐다든가 검찰 수사 과정을 이렇게 잘 전달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상당히 발언을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여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성토하고 있는데 검사 출신의 야당 의원께서 이런 것들을 언급한 건 저 자료들을 어디서부터 들은 것이냐, 검찰에서 제공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기에 정말 이 유력한 정황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는 송기현 민주당 간사가 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생활기록부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그 본인 동의 없으면 볼 수 없는 자료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검찰에서 자료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과 관련된 발언들이 벌써 5명의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 지금 검찰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전에 앞서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가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이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8월 말, 이건 8월 말이라는 언급은 이제 정경심 교수가 한 발언입니다. 혼자 가지 않고 어쨌든 한투 직원이 가서 그것을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한국일보 단독 기사가 있습니다. CCTV로 확인하니까 8월 말이 아니었고 9월 1일이었다. 9월 1일과 2일.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는 9월 1일 날 자기 방에 들어가서 9월 2일 날 나왔다는 거예요. 거의 1박 2일 정도의 시간 동안 컴퓨터를 접했고 그다음에 2일 날 그 컴퓨터를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8월 말에 가자마자 컴퓨터를 갖고 온 것이 아니라 9월 1일 날 가서 이틀간의 시간 동안 컴퓨터 작업을 했다는 것이고 자, 이 당시에 어떤 의혹이 있냐면 코링크 P 이 회사가 서울시 와이파이와 관련된 어떤 그런 투자 의혹이 있다, 사업자 선정 의혹이 있다라는 기사가 터져 나온 시점이에요. 근데 거기에 증권회사 직원 무슨 뭐 가족도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인데 투자증권회사 직원과 함께 간다?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어떤 결정적인 혐의가 아니냐. 지금 이거 사모펀드 관련 건인 거죠. 자, 어쨌든 이 건도 역시 수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청문회 진행되는 오늘 오전 중에도 검찰 소환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와 검찰이 유례없는 지금 정면 충돌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문회장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발언들도 나왔는데요. 표창원 박지원 의원의 얘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가 그 인사청문회라는 국회 고유 권한이 검찰에 의해서 강렬하게 침탈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쟁으로 인해서 공격하는 당 쪽에서는 박수치고 있습니다. 물론 입장이 바뀔 땐 또 반대가 되죠. 그 검찰의 현재 이런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가 이름은 거명치 않겠지만 현재 조국 후보자 관련된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를 총괄한 분이 2014년 담당했던 수사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직접 비교해 보면 현재는 검사만 21명이 투입되어 있고 최순실 특검보다 더 훨씬 큰 규모 수사고요. 강금실, 천정배 두 분을 제외하고는 다 검사 출신들입니다. 이러다 보니 다음 검찰에서는 도저히 조국은 안 된다. 지명 초기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청와대, 국무총리, 장관, 검찰이 싸우면은 나라가 나라냐 이거예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후보자. 만약 장관이 되면은 오늘 청와대에서 조국의 압수수색은 내란 음모 수준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법무부는 법무부의 길이 있고 검찰은 검찰의 길이 있고 또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있고 총장은 총장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후보자로서 청와대나 총리나 법무부 장관에게 청문회가 끝나고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러한 과잉된 발언을 좀 자제해달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 진행되는 것 관련해서 양측이
일정하게 서로 좀 자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자.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 오늘 얘기하면서 처음에 엊그제부터 2개 조국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관련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청와대에서 지금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그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압수수색은 내라는 뭐 수준이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 리더십에 영향이 있다. 지금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박지원 오늘 박지원 위원이 처음에는 축하합니다. 네. 라고 먼저 시작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그때 이제 카메라 플래시가 그 직전의 위원들보다 훨씬 많이 터졌죠. 뭐 그 다음에 박지원 의원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 그런데 축하합니다. 그 다음부터 말씀이 사실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예. 그 다음 말씀은 뭐냐면 두 개의 조국이 있다. 굉장히 그 사회 개혁을 외치던 그런 조국과 그 다음에 자기 가족과 관련해서 그 제대로 간수를 못한 조국 이 두 조국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실 때 앵커님 예. 말씀하실 그 다음에는 내라는 목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사실 국가로서 또 리더십으로서 예. 문제가 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사실은 조국 후보자를 좀 응원하거나 또 예. 지지하는 그런 논평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다른 어떤 또 여권 그 의원들과 달리 여권 의원들이 검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과 달리 지금의 검찰과 청와대의 정면 충돌하는 양태에 대해서 사실은 좀 비판하는 목소리를 예. 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정말 중진 의원이고 이 다선 의원으로서 할 수 예. 있는 이야기가 아니냐.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점진적으로 지금 목소리가 너무 높아지고 있다. 차라리 그 여당 의원들이 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당 의원들의 어떤 몫이라고 치지만 정면으로 총리도 나서고 청와대도 나서고 전방위로 검찰을 이렇게 압박하면 일부 국민들은 아니 살아있는 권력도 칼을 들이대라고 이야기했으면서 이건 배치되는 어떤 그런 의견이 아니냐라고 예. 바라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박 의원이 지금 워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여당에서는 검찰 수사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제 네네.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는데요.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최순실 특검보다도 규모가 큰 맞습니다. 수사다 이런 얘기를 오늘 그러니까 했어요. 좀 전에 박지원 의원의 발언에 대한 이종근 평론가님의 해석이라고 저는 예. 이해를 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 뭐 검찰이 잘했다, 청와대가 잘했다가 아니라 예. 조국 논란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흔들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정말 아주 아픈 일갈이에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다만 오늘 아침 이 보도가 된 청와대, 예. 다 청, 뭐 내라는 뭐 언급. 근데 이것은 검찰의 수사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31곳 이상을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고 실시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내라는 뭐 수사 정도 아니면 또 뭐 예. 전국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아니면 이렇게 네, 특정 내라는 뭐 수준이다. 수준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지 예. 검찰이 내라는 뭐를 벌였다. 이렇게 해서 그럼 큰일 나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청와대 공식 입장도 아니에요. 네. 고민정 대변인,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아니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청와대 관계자 발로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개인 의견이 검찰에 대한 불만이 실려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조금 우리가 구분해서 보고 예. 대통령은 오늘 3개국 순방 마치고 귀국길입니다. 예. 다만 표창원 의원 얘기는 좀 일리가 있는 것이 표창원 의원은 또 경찰 출신 아니겠습니까?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자, 이겁니다. 12만 네. 5천 건 이상의 보도가 터져 나왔었는데 네. 이것은 이전 정권의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20일을 끊어보면 2천 건.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또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눈두렁식의 보도. 이때도 네. 보도가 많았는데 2만 5천 건 정도인데 예. 이 사건이 터지고 20일 동안을 비교한 겁니다. 이렇게 많은 언론 의혹을 다 소거해 보니까 조국 후보 본인과 직결된 의혹은 없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이게 가족을 털어서 조국 후보 낙마를 하려는 전략, 어떤 의도, 세력에 이제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에요. 예. 그게 뭐냐 하면 검찰이 조국 네. 후보를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 예. 검찰이 권력을 그렇게 놓기 싫어하는 지점을 해부하고 이걸 수술하려고 하는 반대를 그러니까 조국 후보에 대해서 사법개혁 의지에 한다면 대한 검찰의 네, 반발이 있다. 역으로 오히려 적임자가 아닌가. 예. 그렇기 때문에 조국 후보를 반대한다면 그래서 네. 조국 후보가 돼야만 된다는 또 이유로 설명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네. 해석될 짧게 수 있는 이종근 대목입니다. 평론가 여기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일단 검찰은 뭐 의견이라기보다는 검찰은 지금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내일 아마도 지금 법조계에서는 내일 정도에는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지금 나흘밖에 안 남았거든요. 공소시효가. 맞아요. 공소시효가 그래서 그
이 사모펀드가 아마 오후에는 사모펀드로 좀 집중될 것 같아요. 예. 사모펀드가 결정적으로 지금 뭐 의원들의 어떤 결정전을 한바 이런 것과는 떠나서 여의도 전국에서 서초동 전국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다. 왜냐하면 서초동 그러니까 검찰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새로운 청문회 의혹들이 끝나면 아마 더 그렇겠죠. 그렇죠. 여의도에서 예. 나오는 기사보다는 서초동에서 나오는 기사량이 훨씬 많아지고 예. 있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이번 것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내사가 진행됐었고 또 정보가 있었던 게 아니냐. 예. 그것 때문에 칼을 빼들었지 않느냐. 특수부가 칼을 빼들었으면 어떤 지점에서든 도려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할 수밖에 없네요. 예, 청문회 끝나고 나면은 검찰 수사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좀 방향이 서초동으로 옮겨가고 있다. 예. 당분간은 조국 후보자 관련 뉴스가 또 뉴스의 중심이 될 것 같다 계속 이런 봐야 될것 생각이 같습니다. 듭니다. 예, 지금까지 오전 청문회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